반갑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선은 경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읽고 근무 시작해 주세요. 우리 경찰서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전형적인 경찰서의 모습입니다. 2층은 당직자를 위한 휴게실과 취조실이 있고 지하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창고는 2인 이상 가주십시오. 창고로 가는 길이 어둡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이유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냥철이 되면 맡아두었던 엽총을 불출합니다. 단, 사냥꾼의 옷에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검은 털이 붙어 있다면 절대 그 총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상황에 따라 근처에 있는 치안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바뀌게 된다면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찰서의 민원실에는 시민들이 민원을 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되도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곳을 나가게 하십시오. 그 뒤 상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모미 초등학교 7학년 11반 26번 학생이 학교 폭력 신고를 한다면 그냥 묵인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자신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신고에는 굳이 출동하지 마십시오. 본래 이 세상엔 동일한 모습을 한 존재는 둘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존재 사이의 서열 정리는 조용히 끝날 것입니다. 물론 출동을 한다면 현장에는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피해자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동료 경찰이 필요 이상의 강압적인 자세로 취조에 임하려고 한다면 즉시 동료를 데리고 방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근무 중 밤 12시 13분경 실종자를 찾으러 오는 낡은 복장의 40대 중반 여성이 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찰서의 문은 밤 12시 12분부터 15분까지 잠궈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한 다음 돌려보내십시오. 절대 그 여성을 흥분시켜서는 안 됩니다.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친절하게 해당 지역의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락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신고가 또 접수된다면 X부서로 연락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1시부터 이길 오전 7시까지 동네 주변을 1시간 30분 간격으로 2인 1조 야간 순찰을 합니다. 야간 순찰 도중 혼자서 다니는 경찰관을 목격할 경우 그 경찰관의 옷을 잘 살펴주십시오. 만약 옷이 찢어지거나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옆에 있는 동료 경찰관에게 알려 서둘러 경찰서로 복귀해 주십시오. 그 후 이 사실을 강력반 김순경께 알려주세요. 자신의 범죄를 자수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심리적으로 안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극도로 불안하고 흥분한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왜곡할지 모릅니다. 당직 중 지하 창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면
눈과 귀를 막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5분 정도 있어 주십시오. 유치장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 주위에 냉기가 감돌 것입니다. 추운 느낌이 사라진다면 다시 눈을 떠도 좋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무전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되묻는 무전도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식이든 관심을 준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곁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유난히 별이 밝은 날에는 특별히 어떤 신고 접수나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난 전화라도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즉시 선임 경찰관에게 알려 4인 1조로 해당 현장에 가주십시오. 밤 늦은 시각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무섭다는 말만 남기고 끊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출동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꼭 경찰서 앞을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 경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다음 신입 경찰관이 올 때까지 매일 해야 합니다. 경찰서 바닥에 어딘가 끌려간 듯한 핏자국이 발견될 경우 핏자국의 시작 부분을 닦은 뒤 가위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핏자국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딘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방 안에 갇혀 있다며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면 대부분은 납치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바로 실행해 주십시오. 다만 위치가 지구의 어딘가가 아니거나 공간의 넓이가 터무니없이 크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백룸이라는 곳이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예전에 신고자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다 범인의 칼에 신고자가 찔려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이런 끔찍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말투가 아무리 봐도 수상해 보인다면 외부로부터 격리 처리해 주십시오. 범인이 신고자로 위장하는 일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신고 전화가 왔는데 배달 음식 주문을 한다면 끊지 말고 일단 받아보십시오. 해외에서 피자 주문을 가장하여 신고한 신고자가 구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주문하며 신고 전화가 들어온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하찮은 장난 전화일 뿐입니다. 왜 받아주는 거야? 너희들 이런 거 싫어하잖아. 저희 경찰서는 작은 동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도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저희 경찰서는 고위 공직자들도 눈여겨보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위의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주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유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주유소는 다른 곳보다 항상 저렴하게 주유하실 수 있도록 기름값을 항상 최저 기름값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주시며 주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유소 입구 기준 왼쪽 열은 셀프 주유가 가능하며 오른쪽 열은 직원이 주유해 줍니다. 셀프 주유는 셀프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유소 내에서 기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만 무언가 타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유를 위해 내렸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타는 냄새가 난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주유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주유소에서는 천연가스나 LPG 가스 같은 기체 연료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수소 충전기나 가스 충전기가 보인다면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유소 내부에서는 불의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고로 모든 직원은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직원이 보인다면 해당 직원에게 다가가서 현재 이곳의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곧 해당 직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차가 너무 오랫동안 주유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차의 보닛을 4번 두드려 주십시오. 그것이 깜빡 잠드는 일은 흔한 것이므로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얌전히 떠날 것입니다. 주유를 마친 후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핸들이 무언가 잡고 있는 듯이 뻑뻑한 느낌이 든다면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귀를 막고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30초 정도 지났다면 이동해 주십시오. 단순한 차량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이 차량 주변을 맴돌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유소에서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차가 낡아 보인다며 수리를 권할 경우 라디오나 노래를 틀고 그 직원을 철저히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차장을 이용하시던 중 차량을 닦는 소리,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거품이 붉은 빛으로 바뀌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차의 창문을 가려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시력이 나빠 여러분들의 얼굴 앞까지 눈을 들이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주유소는 모미터널과 인접해 있습니다. 모미터널을 이용 후 저희 시설에 오실 경우에는 셀프 주유를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에 있는 그것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유를 하던 도중 기름이 다 바닥났음에도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이 주유되는 것 같다면 주유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 기름을 끝까지 주유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주유할 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름을 넣다 보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에서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4번 두드려서 깨워줄 것입니다. 주유 전 반드시 정전기 패드를 만지고 주유하십시오. 정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함이니 반드시 주유 전 정전기 패드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주유소에서는 특별히 차량을 수리해드립니다. 만약 검은 모자를 쓴 직원이 차가 낡아 보인다며 수리를 권할 경우 당장 수리를 맡기십시오. 그 직원은 이미 그들을 눈치챈 것이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이에 반하는 수칙은 무시하십시오. 만약 저희 주유소 내에서 ICU라는 편의점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편의점을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편의점을 보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유 중 검은 고양이가 달려와 방해한다면 세차장에서 세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세차를 하게 된다면 세차비는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유 중 검은 고양이가 달려온다는 것에 관한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유하시고 가십시오. 주유를 하던 도중 창문 쪽에 손자국이 있다면 유심히 확인을 해주십시오. 손자국이 밖에서 찍힌 거라면 주유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만, 손자국이 안에서 찍힌 거라면 당장 주변에 가까운 직원을 찾아주십시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밤에 저희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취약한 보안을 이용해 가끔 습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유소를 나가실 때 바닥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 직원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빨간 선을 지나치신 분들은 얼마 못 가 전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주유소에 들어올 때는 방지턱과 같은 작은 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넘지 못한다면 들어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주유소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입니다. 우리 수칙서에는 뭐뭐시오, 뭐뭐다로 끝나는 문장들만 있습니다. 저희 미술학원은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술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제품인 경우가 많으니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저희 미술학원에는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 중 몇몇을 밖에 전시해 놓습니다. 하지만 계단에는 그림을 전시해 두지 않습니다. 계단을 통해 학원으로 올 때 어두운 계단 혹은 마네킹 그림이 있다면 재빨리 학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만약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해 두는 장소에 블라인드라는 제목으로 온통 검은색으로 덕지덕지 칠해진 그림이 걸려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십시오. 지나친 관심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실사화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그림자를 그려주십시오. 그림자가 없는 그림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해선 안 되는 미술품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실사화를 그리는 여러 미술가들이 단명한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미술학원은 입시반 이외에도 아동 취미반과 성인 취미반 등 학생들의 목표에 맞춘 반에 따라 교실을 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반과 교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교실 문 바깥에서 자물쇠를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벽반은 없습니다. 23시에는 모두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습니다. 새벽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켜져 있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새벽반은 없습니다. 만약 새로 들어온 학생이 이상한 괴물을 그릴 때가 있는데 그 학생에게 검은색이 그림에 많이 없어 검은색을 한번 그림에 넣어봐 라고 말해주십시오. 여담으로 그 학생이 그린 괴물은 길쭉한 몸체에 섬뜩한 몰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미술학원에서는 그 괴물을 파티고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괴물은 현재 발견된 정보에 의하면 백룸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은 분명 훌륭한 기법입니다만 최소한 3번째 교실에서만큼은 그러한 작품을 그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이 왜곡되는 압도적인 전율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저희 학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근처 공원으로 나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만약 창백한 인상에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다면 그리는 척만 하면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초상화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미술 수업 중 칼을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다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칼을 다룰 때 그들이 여러분의 피를 노리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원내 규칙 중 어떤 강사라도 어떤 그림이라도 다그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심하다 생각될 정도로 다그치는 강사분이 있다면 잠시 기다린 뒤 눈앞에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학원은 수강생들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저희 학원 강의실 구석에 천으로 덮여져 있는 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다면 선생님께 말해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학원은 자상화 또는 원생을 모델로 한 그림은 전시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림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린 인물의 눈동자가 어느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초점이 풀린 채 여러 곳을 바라보는 듯 하다면 원장님께서 나누어 주신 물감을 눈에 빽빽하게 덧칠해 주십시오. 그 인물은 아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물감은 사람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발라준다면 초점은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실 앞에 놓인 조각상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인간과 최대한 닮도록 만들어진 조각상에 인간의 피가 들어가게 될 경우 그것은 점점 더 인간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학원 내에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고소하고 달콤한 음식을 가져왔을 경우 더욱 삼가하십시오. 오래된 그림들의 그림자에 위치가 바뀌는 것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던 중 자신이 지우지 않았음에도 그림 한 부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기억이 지워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기분 탓일 뿐입니다. 전시된 그림 중 당신에게로라는 그림을 보았을 경우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즉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에는 당신에게로라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학원 근처에 어떤 미술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꽃의 그림은 그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은 더욱 싱싱한 그림으로 변하며 그림을 그린 학생이 빈혈로 쓰러진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귓가에서 반복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느껴진다면 강사님들에게 학원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저희 미술학원은 그림 학원이 아닐 뿐더러 그림을 그릴 땐 집중을 위해 어떤 음악도 틀어놓지 않습니다. 학원 내부에 있는 모든 석고상들은 뒤돌려 놓지 않습니다. 뒤돌고 있는 모습의 석고상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학원을 나갈 때까지 주시해 주십시오.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등의 장난을 치지 마십시오. 다른 학생의 작품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놀라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수칙은 20번까지 있으니 21번 이상 항목을 보셨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본 안내방송은 지진 대피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알립니다.
현재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실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신속하게 빠져나와 주시고, 출입구가 막혀 못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낙하물에 대비하여 책상이나 식탁 등 밑으로 숨어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이불과 같은 푹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이동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 발생한 진동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진동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진동이 멈춰도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는 침착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1번 항목을 무시하시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꼭 필요로 할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뒤를 쳐다보지 말고 곧장 이동하십시오. 만약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멀쩡한 건물을 발견하셨다면 그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하던 도중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소리의 근원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 무너진 건물 쪽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땅 밑에서 들리는 것 같다면 철저히 무시하시고 다시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계신 분들께서는 되도록 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창문을 통해 지상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땅이 확실한 X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은 특별 위험 구역이니 최대한 빨리 헬기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벽이 무너져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무턱대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무전기 소리나 구조견이 짖는 소리가 들릴 경우에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땅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균열 사이를 자세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재 땅의 균열에서 검은 손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낚아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하면 헛것을 본다고 합니다. 현 방송은 해당 지역의 한정으로 모든 채널에서 반복 송출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섞일 수 있으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이 안내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대피하는 인파 속에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만약 말을 건다면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낙하물 중에 아무리 봐도 건물에서 떨어진 것 같지 않는 검은 물체가 떨어진다면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주십시오.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6번 항목은 무시하여 주십시오.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구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면 당장 스스로를 의심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이 천운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갑작스럽게 죽은 귀신은 자신이 죽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망치와 정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가스 혹은 혼란에 의한 공황장애로 유발된 환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환각을 목격하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피소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아주십시오. 경찰 제복을 입은 3인 1조의 무리가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다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제시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전봇대, 간판과 같이 지진으로 인해 약해져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 아래를 조심하십시오. 혹여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인다면 속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정 내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어렵다면 화장실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일반 방과 거실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며 물을 구하기 용이한 장소입니다. 물에서 이상한 향이 나더라도 어둠 속에서 마시며 버티십시오. 불을 켜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하물에 깔려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의 전체가 깔린 상황이라면 침착함을 유지한 채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자네를 긁거나 들어올리려 하거나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안내 방송을 들으십시오.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은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지진 대피 훈련을 위한 안내방송입니다. 현재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귀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칙서를 작성해 주시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관제탑은 3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총 4개의 근무조가 있습니다. 조원들은 근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개인 사정이 생길 시 조장 혹은 부조장에게 보고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모든 관제탑의 교신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교신 중 간혹 모국어의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활한 교신과 혹시 모를 교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비행기 엔진의 고장으로 인해 인근 강 위에 착륙하겠다는 수신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관제탑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알겠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상 기장이 착륙 위치를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비행 규정에 나와 있을 뿐더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기장이 착륙 위치를 정하려 한다면 즉시 항공경찰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관제탑에 근무한다고 해도 사진을 찍는 것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절대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만약 동료가 찍는 것을 본다면 즉시 아래의 번호로 알려주십시오. 안개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밖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밖을 보았을 때 공항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껴있다면 조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관제탑이 위치한 지역은 공항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안개는 끼지 않습니다. 착륙하는 비행기와 교신 도중 지구 반대편 항공에서 갑작스런 교신 간섭을 한다면 비행기의 착륙을 몇 분만 홀딩시키십시오. 비상 접근 관제소란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우발 사태로
관제소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 항공교통 업무 시설입니다. 평상시 운영되는 곳이 아니므로 우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비상 접근 관제소에 통신이 올 경우 연락을 무시한 후 상임 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제탑은 공항과 공항 내 모든 비행기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므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정신을 유지해 주십시오. 관제탑에서의 실수는 비행기의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대기시키기 전 해당 활주로가 비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수신 중 음질이 깨지거나 소리가 이중으로 겹친다면 10초간 그 어떠한 수신도 하지 마십시오. HAL 9000이란 이름으로 교신을 요청한다면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아닌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서 오는 교신이지만 관제탑과 교신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시하여야 합니다. 교신 중 3회 이상의 일반적인 끊김이 반복된다면 주파수 채널을 확인 후 변경해 주십시오. 이후 해당 주파수 채널은 폐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됩니다. 비행 중인 비행기에서 태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밝은 빛이 비춰져 앞이 보이지 않는 교신이 들어온다면 사실 여부 따위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곧 어떠한 미지의 장소로 이동할 것이고 어쩌면 천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백룸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근무 중 관제탑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눈을 감고 허공에 추락하는 비행기를 그린다면 곧 멀쩡해질 겁니다. 항행 안전시설의 전원 공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에 확인 후 이상 없음을 확인 시 관리팀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탑에는 안전 운항을 위한 수많은 장비가 있으므로 전원 공급에 잦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관리팀장에게 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수히 많은 소문이 있었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 저 장소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거나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교신을 통해 들어오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얀 제복을 입고 있는 노인을 찾아주십시오. 그가 건네는 사과의 말은 그들의 분노를 잠시 억누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으로 DH-106 코멧이라는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시해 주십시오. 그 무전은 1954년에서 온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간혹 관제소에 허가가 없음에도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요구하는 통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성심성의껏 도와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저 인도받고 싶을 뿐입니다. 관제탑 내의 특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적색 경보가 울릴 경우 모든 항공기를 정해진 좌표로 인도하십시오. 이후 모든 자료는 폐기 처리될 것이며 해당 항공기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 처리될 것입니다. 간혹 대테러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선 통신을 통해 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 위협 상황에는 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선 통신을 통한 연락은 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테러 위협 상황에는 항공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한 연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비행체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날 것이 항공기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거대한 것은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